내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아보자면 어디 보자. 모르긴 몰라도 엄마는 아마 5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엄마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대화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본의 아니게 혹은 욱하는 순간을 못 이겨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상대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가 여태 엄마 마음에 박은 못의 개수를 헤아리는 일은 그리 의미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나아가 그 못의 개수뿐 아니라 크기도 제각각이라 말뚝만큼 큰 못도 곳곳에 박혀 있을 것이고 앞쪽만한 못은 정말이지 산을 빽빽하게 채운 나무만큼 있지 않을까 싶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이 책을 받았을 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책 표지 색이 엄마 품속 같아서 계속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자식 걱정이 많은 분이세요. 혹시 아프지 않는지, 일이 잘 되는지, 식사는 챙기면서 다니는지, 밥은 해 먹는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공통된 건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들이 혹은 힘든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짧게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할 말도 없는데요. 엄마, 어제는 잘 잤어? 엄마, 아침은 드셨어? 엄마, 오늘은 뭐 해? 그리고 엄마 아픈 데는 없죠? 라고 물어보면 아프지 않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프지 않다고 하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엄마가 아픈지 아닌지 목소리의 주파수로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아프지. 이제는 어쩔 수 없지.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요. 이 책의 저자인 박현님은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메이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러고 싶었다. 온 마음을 다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오롯이 엄마만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글이 이 한 권의 책이 탄생이 된 거죠. 목차를 보면 당신의 닭도리탕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엄마와 영상을 남겨보세요. 우리가 자주 먹던 떡볶이집, 엄마와의 유럽 여행, 엄마에게 전화 한 통 등 총 23편이 소개되어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음식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요. 닭도리탕, 떡볶이, 감자탕, 호박죽, 컵라면, 저희가 사랑하는 대표 메뉴이기도 하죠. 저는 엄마 하면 빨간 양념게장이 생각나요. 명절 때 가면 느끼한 음식 가운데에 그 빛나는 빨간 양념게장 무침 최고죠. 유소님들도 나이가 들어도 예쁜 엄마를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을 꼽으면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책이었던가? TV 프로그램이었던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식상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졌다. 종종 생각날 때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어느 순간이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곤 했으니까. 물론 나도 이제 대단히 많지는 않아도 또 마냥 어리다고 부를 만한 나이는 아닌지라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을 비롯한 이들과 지내온 시간만큼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들이 쌓이기도 했다. 그중에서 유달리 즐거웠던 순간도 적지 않고 남달리 행복했던 몇몇 순간들도 떠오른다. 하나 이 많은 순간 중에 정확하게 한 장면만 꼽아야 한다면
역시 쉽지 않은 것 같다. 굳이 핑계를 대보자면 하나하나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니까 정도로 둘러댈 수는 있겠다. 지금보다 긴 시간이 흘러 나도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즈음이 되어 함께 길을 걷는 순간이 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될까?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선명한 행복의 순간이 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새겨지게 될까? 엄마가 종종 말씀하시곤 하는 그 한순간처럼 내가 쉬이 답하지 못하는 이 질문을 엄마에게 건네봤더니 엄마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의 점심쯤이었다. 10살이 채 되지 않는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직 갓난장이 따른 유모차에 눕히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서는 한 손으론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가 빨간불인 횡단보도 앞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때 시원한 바람이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며 스쳐갔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딸의 유모차를 잡은 그때 따사로운 벽과 시원한 바람이 함께한 그 순간 엄마는 세상에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 순간은 너무도 선명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올릴 수 있다고 그렇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한다. 사실 지금의 나로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그래도 행복의 순간이란 되게 평온할 일상에서 스치듯 지나간다는 건 알아서 막연하게나마 그 행복의 감촉이 전해지기는 했다. 물론 직접 들은 나도 이처럼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글로 온전히 전하기는 역시 쉽지 않지만 내 부족한 전달력에도 하나 기대하는 바는 있다. 아이를 낳고 길러본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아마 나보다 이 이야기에서 공감할 지점이 많으리라는 분명한 기대가. 그리고 그 작고 앙증맞은 아이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서 함께 길을 걸어본 그런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이로부터 20년 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 얼마 전 대학생이던 동생의 졸업식이 있었다. 사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아버지는 올라올 수 없었고 엄마만 올라오게 되었다. KTX를 타고서 서울역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서울 지리는커녕 혼자서는 복잡한 서울 지하철에서부터 헤맬 게 분명해 내가 모시러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엄마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중하고 동생이 학교로 이동해 함께 점심을 먹고 커피도 한잔했다. 연차를 썼음에도 평일 출근 날보다 바쁜 하루였지만 카페에서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동생네 학교는 안 그래도 캠퍼스가 예쁘기로 손에 꼽을 만한 학교라 함께 거닐기 좋았다. 내가 엄마의 오른편에 동생이 엄마의 왼편에 서서 천천히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두런두런 사진도 찍으면서 별 달리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 정도 일정을 함께 소화한 뒤 동생은 졸업식의 여행을 즐기러 떠났고 나는 엄마를 모셔다 드릴 예정이었다. 물론 그 전에 서울 구경도 함께 하고서 삼청동에 팥죽을 아주 잘하는 가게가 있다. 팥죽과 함께 수정과도 잘하는 가게라 내부의 생강향이 그윽하다. 이 그윽한 생강향 덕에 가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진다. 팥죽의 맛과 향도 이 생강의 향에 못지않다. 잘 쓴 팥죽에다가 커다란 찹쌀떡 한 덩이와 푹 쪄낸 담을 올리고 은행과 잣으로 모양을 낸다. 살짝 뿌려진 계피가루가
팥의 향에 모자라지 않는 풍미를 더한다. 엄마와 함께 팥죽을 먹으며 죽이 좀 비싼 것 같아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이라니 금방 배가 꺼지는 게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소화가 잘 돼서라느니 엄마가 끓인 호박죽보다 낫네 못했네 하는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문득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일전에 말한 그날이 생각날 만큼이나. 엄마를 서울역 기차까지 모셔다 드리고 배웅까지 마치고서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가 20년 전 그날 심어둔 가장 소중한 행복의 씨앗이 오늘 아름답게 꽃피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면 그날과 모든 게 반대였다. 아직 채 40도 되지 않던 젊은 엄마는 어느덧 60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에 반해 유모차에 새근거리던 동생은 오늘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엄마의 손을 잡고 한 발자국씩 길을 따라 걷던 내가 이제는 엄마 앞에 서서 넓은 서울 바닥을 휘젓고 있었다. 그래도 분명한 건 그렇게나 즐거운 날에 나와 내 동생이 엄마의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이겠다. 이리저리 찍은 졸업식 날의 사진을 보며 남자인 나와 작지 않은 키에 힐까지 신은 동생 사이에 엄마가 가장 작아 보인다.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며 괜히 부쩍 커버린 우리라든지 엄마 얼굴에 주름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서글퍼지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대신 나는 이런 세월의 흐름을 두고 행복이 시간을 머금으며 여물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로 그러기로 마음먹었다. 이날 찍은 사진을 보자면 엄마와 나와 동생은 우리는 정말이지 활짝 웃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수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드문드문 자라는 수염을 보면서 혹은 매년 신체 검사 때면 지난해보다 조금 더 큰 키를 보면서나 생각했을까? 내가 정말 나이를 먹어가는 와중이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할 때도 점차 수업 시간이 조금 더 늘고 야간 자습학습이 생겨 더 공부하며 집 대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걸로 내가 잘한다거나 크고 있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웠다. 그도 그럴 것이 수업 시간이 조금 늘고 야간 자습을 한들 하루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자면 학원 갈 시간과 학습지 푸는 시간이 수업과 야간 자습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될 뿐 삶의 형식이 크게 바뀔 여지가 없었다. 일전에는 풀 엄두도 나지 않던 수학 문제를 어느 순간인가 대수롭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들 겨우 이런 일로 내가 차츰 어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리도 없었다. 그나마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고등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주민등록증으로 흔히 어른들의 전유물이라 여길 일을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니 운전을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마저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시간은 성실하다. 어느 정도 다가오기까지는 잘 느껴지지도 않다가 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눈앞까지 닥쳐 있다. 마치 무더운 여름에는 모르다가 어느샌가 서늘하게 다가와 있는 여름의 끝자락의 밤 공기처럼 또 대기의 변화는 이와 같아서 시간이 쌓이고서 뒤돌아볼 때야 와닿는다. 그저 내가 무디고 눈치 없고 코앞까지 다가온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뿐 지나고 나서야 유년기가 막을 내렸고 이제부터 갑작스레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일순간에 알게 된 그날처럼.
수능 당일의 아침은 추웠다. 맑고 청명한 하늘의 푸르름마저 서늘해 보일 만큼 시렸다. 나는 시리도록 추운 날에 시험을 치렀다. 시험 시간이 어찌 흘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한 과목 한 과목 치를 때마다 걱정과 불안이 풍선처럼 부풀었고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다음 시험까지 정신을 붙잡는 아슬아슬한 동아줄이 되었다. 그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감정의 흐름은 지금도 꽤 또렷하다. 마지막 시간에 제 외국어 과목으로 한자 시험까지 치르고서 교실 밖으로 나왔다. 6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 맑고 청명하던 하늘은 어디로 갔는지 입김마저 얼어붙은 추위만 그대로인 채 밤이 되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 시험 성적을 직감해서였을까? 혹은 무의식이 시험을 생각하며 불어난 회로를 가동하는 대신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과정이었을까? 뜬금없이 이렇게 내 유년기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험 결과고 뭐고 마음 한켠에 구멍이 뚫린 듯 어딘지 휑 했다. 시험 한 번으로 이렇게 유년기가 끝나다니 싶은 생각에 어딘지 억울하고 속이 시렸다. 이제 나는 오늘의 시험 성적으로 사회에서 평가받고 경쟁해야 하는 어른이 되는 거구나 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섬으로 떠날 것만 같은 마음이었다 할까? 맥락도 과정도 없었지만 정말 그랬다. 이미 어느 정도 가늠되는 나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엄마는 내 연락을 기다리며 전화가 오는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을 터였다. 죄스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첩첩한 심정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 신호음이 가는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싶었다. 신호음이 끊기고서 시험 치고 나왔다는 첫 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내 새끼 축제 진짜 고생했다. 저녁 따뜻한 거 챙겨 먹고 푹 쉬라고 그러며 별 질문도 없이 전화가 끝났다. 그때 엄마는 왜 내게 시험 성적을 묻지 않았을까? 당신은 엄마가 시험 결과를 묻지 않은 게 너무 이상했고 그 이상한 만큼이나 또 고마웠다. 어쩌면 나보다도 더 궁금했을 텐데 이 이상한 의문은 차츰 옴기와 색을 띠더니 스멀스멀 유년기의 끝자락에 걸터앉아 단단히 형체를 갖췄다. 이후에도 시간은 성실히 흘러 정말 어른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어른의 삶은 예상보다도 그리 녹록하지 않았지만 그 따스함이 때론 등대처럼 때론 북극성처럼 희미하게 밝게 내 마음 한켠에 길잡이가 되곤 했다. 아마 목소리였으리라. 엄마는 풀 죽고 가라앉은 내 목소리에서 굳이 묻지 않아도 온종일 기도하던 일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아차렸으리라. 그래서 저보다 더 소중할 자식의 안타까운 결과를 책하는 대신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한 것이리라. 생각해보자면 전화 사이사이의 침묵에서 몇 번이나 시험은 잘 쳤나? 라는 질문을 삼켰을지 또 그러느라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지 이제는 조금이나마 가늠이 된다. 지금도 세상의 풍파에 마음이 춥고 시릴 때면 핫팩을 주무르는 마냥 그때 엄마와의 통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러며 생각해보는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탄생부터 20번의 해가 지나는 동안 옆에서 함께 한다면 인생이 걸렸다 믿는 일을 치른 그에게 결과를 묻기에 앞서 그 과정의 지난함을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이 힘들거나 지칠 때면 그 생각만 떠올리고서도 힘낼 수 있게 돕는 핫팩 같은 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냥 나도 점차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엄마는 뮤지컬을 본 적이 없다. 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은 한정되어 있다. 학생이라면 더더욱 내가 유년기까지 누린 문화생활은 영화, 볼링, 탁구, 노래방 정도였다. 지금도 여전히 즐겁게 누리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전부라면 역시 아쉬웠을 마음이 없다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요즘은 또 조금 다르다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생활은 서울에 몰려 있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 내게 새로운 경험의 창은 대학을 진학하며 열렸다. 대학생이 된 나 홀로 때로는 친구들과 때로는 연인과 함께 자연스레 연극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오페라를 보고 발레를 보고 이것들을 처음으로 접할 기회가 생겼다. 차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배우와 가수들이 내뿜는 엄청난 생동감이 넘치는 에너지는 정말이지 짜릿했다. 일전까지 알지 못한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이것들을 접하며 느낀 감동 이후에는 어딘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으면 마음이 보다 풍요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실제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볼 때면 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함께 공연장으로 들어오는 대여섯 살의 아이를 찾기 그리 어렵지 않다. 아마 엄마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에게 이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나들이의 평범한 외출을 한 하루가 아닐까? 아마 지루하다며 의자에서 한숨 푹 자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 차곡차곡 쌓인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시간이 여물며 정서의 지평선을 넓히고 신경과 감각을 확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어릴 적부터 서울에 살았더라면 아마 엄마 손을 잡고서 함께 공연장에 오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만 누리지 못한 건 아니라 또 가족이 생각났다. 먼저 동생, 나보다 6살 어린 내 동생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실제로 이 생각이 나고서 방학에 집에 내려가 고등학생이던 동생을 데리고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다. 동생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였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알려주는 정도.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다. 태어나서부터 부산권을 벗어나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엄마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봤을까? 아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각 세대에는 그 세대만의 문화가 있다. 이를테면 나 어릴 적 초등학교에서는 구슬치기나 지우개 따먹기에 학종이 넘기기, 팽이치기도 했다. 쉬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 수 없었다. 그러다 점차 미니카도 굴려보고 포켓몬 빵을 사다가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모으기도 하며 차츰 보급되는 PC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PC에 적응이 되겠다 싶은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PC방에서 3, 4, 5 모여 이 게임 저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소소한 풍경들을 우리 세대의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법한 추억들이다. 그래서 사실 엄마 세대의 추억이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아니었다고 굳이 아쉬울 필요는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발레를 비롯한 공연 문화는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는 이들만의 전유물에 가깝다. 그러니 서울에서 살았더라도 그것들을 즐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컸으리란 생각도 한다. 또 그것들을 즐기지 않았더라도
우리 엄마와 엄마의 친구들은 그분들끼리 또 공유할 수 있는 그 세대만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다만 어딘지 걸리는 지점은 이런 부분들이다. 즐기고 말고를 떠나 선택의 범주에 이것들이 없었다는 것, 그 맥락 자체가. 공연장에 갈 때면 가끔 상상해 보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예술 전당에 종종 걸음으로 향하는 꼬맹이 어린 시절의 엄마를, 또 한껏 멋을 낸 복장에 또각거리는 힐을 신고 연극을, 뮤지컬을, 오페라를 보러 가는 젊은 시절의 엄마를, 또 시간이 흘러 한 손에는 아들의 손과 반대 손에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지금쯤의 엄마를, 그러며 우리 엄마도 분명 좋아할 텐데 하고 막연히 상상해 보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부산에도 괜찮은 공연장이 많은데 여태 같이 보러 가지 않은 걸 보면 생각만큼이나 쉽지 않은가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는 가고 싶다면 언제든 갈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하는 엄마에게 맞추려는 편이다. 그래서 다른 낯선 외출보다 엄마와 나에게 또 다른 추억이 스민 영화관을 가곤 한다. 어떤 영화인지는 크게 상관없다. 그저 영화관에서 같이 팝콘을 집어 먹으며 함께 무언가를 본다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행복에 가까우니까. 지금도 머지않은 어느 날 한 번쯤은 조금과 다르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날은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가 먼저 백화점으로 가야지. 백화점에서 근사한 옷 한 벌 뽑아 입히고 멋들어진 공연장에서 재미있는 공연을 봐야지. 그러고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해가 떨어질 즈음 전망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야지. 미디엄 레어로 잘 익히고 적절히 레스팅한 등심 스테이크에 칼질해야지. 누군가가 보기에는 식상할 만치 뻔한 코스일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도 시간을 보내야겠다. 엄마와 영상을 남겨보세요. 인생을 주로 항해에 비유하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다 보면 이 틀에 박혔다 싶을 만큼 고전적인 비유가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이유를 알 법하다. 우리도 삶의 어느 지점까지는 부모님이라는 단단한 집안을 딛고서 생활하다가 점차 커가며 혼자만의 항해를 준비하다 바다로 나온다. 그러며 혼신의 힘을 다해 거친 파도와 위험한 암초를 뚫고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얼 하고 있는지 종종 잊을 때가 있기도 하다. 이럴 때를 위한 부표가 있다. 내가 가려던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거나 길을 잃을 때 또 위험한 암초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어주는 셈이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도 부표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나 사진 그리고 그림도 일종의 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삶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기록해주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서 살펴보며 이때 이랬지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리야 그래도 어릴 적부터 적지 않게 싸우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숫기가 없고 나서기 민망해하는 성격이라 사진은 항상 부담스럽다. 그래도 사진 역시 내 삶이라는 바다의 부표라 생각하게 된 후로는 굳이 나를 향하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없어졌다. 더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소중한 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사진을 남기는 습관이다. 미소님들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나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사진을 열심히 찍는데 사진첩을 보다 보면 내 사진이 적다는 것을 혹시 알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기록하기에 정성을 들이지만 정작 아이를 돌보는 나 자신이나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사진은 찾기 어렵죠. 엄마 여기 봐 하면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모습 찍기 싫다고 하시는 엄마.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 되겠지. 하지만 지금이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가장 예쁘다는 것. 저자는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메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볼 수 있도록 사진 찍기 싫다고 하시는 부모님, 그래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많이 남겨놓도록 해야겠어요. 특히 얼굴과 목소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미소영의 오디오북을 통해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며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